선거는 명랑하게 투표는 자유롭게 드디어 4.27 대통령 선거의 날 1555만 2236명의 선거인 가운데에서 79.9%를 헤아리는 1238만 7278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저마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속속 개표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원래 7명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2사람이 후보를 사퇴하고 나머지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는데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총 투표수 1233만 7278표 가운데 634만 2828표를 얻어 539만 5900표를 얻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900여 표 차로 눌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날 준공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 4월 27일 날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죠. 경부고속도로 준공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야당의 입장이 매우 불리하죠. 야당의 주장은 뭡니까? 경부고속도로 2년 5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완공된 이 경부고속도로는 결국은 박정희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근거가 되죠. 예. 과연 그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던 김대중, 김영삼 씨 두 분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역사는 흔히 성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성자의 기록만 들여다본다면 결과적으로 역사 왜곡이 되는 것이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총 연장 428km에는 29개의 긴 다리와 6개의 터널이 가설돼 그 지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보면은 수원을 거쳐 천안, 청주,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될 대전을 거쳐 460m의 길지 터널을 지나고 옥천과 550m의 당제 터널을 거쳐 김천, 구미 800m의 낙동대교, 외관을 지나서 금오일교, 대구, 경주 그리고 울산공업단지와 연결된 원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교 하번덕에는 고속도로 공사 중 순직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리고 무슨 일이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땀 흘려 생명을 바친 77명,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 들여 이 탑을 세우고 묵도를 올리니 혼들이여 편안히 깃두옵소서. 그 성제 기록에 남아있는 그 사실들, 그것과 함께 기록되지 않은 사실, 전해오는 사실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당시 김대중, 김영삼 씨가 왜 반대를 했는지 그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겁니다. 그거 살펴보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평가 안 되면, 지금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평가 안 되면 그것은 자칫 올바르지 않는 역사 인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던 분들의 주장은 무엇이었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를 내리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대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평가한다면 그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농한계 부업으로 가난을 거뜬히 물리친 두 마을을 찾아봅니다. 이곳 부규면에서는 이번 겨울철에만 채반 11만 개, 광주리 6만 개를 만들어 630만 원을 벌었다니 놀랍고도 장한 일입니다. 또 이곳은 같은 진안군 정천면으로 인삼밭에 덮는 발을 만들어 분홍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2만 2천 장의 발을 만들어 22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번영으로 이르는 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천천후 농업을 하려는 항구적인 이 도수로 공사는 이 지방 주민... 우리의 농촌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 부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 농가 부업도 어떤 것은 완전한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의 농촌은 그 면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세롤이라고 하는 특수한 소체류를 재배하고 있는 경남 물곰 화룡농장의 경우입니다. 2만여 평인 이 농장에는 연중 쉬는 날이 없이 일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세롤이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금 지원은 물론 생산 지도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촌은 기후 풍토가 알맞다고 합니다.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이 세로리는 주로 주월 유엔군 장병들의 부식용으로 군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체류가 해외까지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로리의 품질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미군 구매 담당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로리를 전혀 수출함으로써 생산 농민의 소득이 증진됨은 물론 수출 군납 역사에 새로운 앞날을 마련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갖가지 농가 부업이 한창입니다. 강화를 비롯해서 옥구, 완주, 달성 등지에서는 화문석과 화방석 등을 짜 스스로의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가를 이용해서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 이태 동안에 일본 등지로 화문석 20만 장을 수출해서 2만 2천 달러의 외화까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팔자소관이라고 체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났다고 농한기를 편히 지낼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업이라도 열심히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농촌은 보다 살찌고 잘 사는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삼척군 북평읍 사마리에 세워지고 있는 쌍용 대단 시멘트 공장의 건설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2년 전인 1966년 8월 30일에 기공을 본 이 공장은 외자 3천만 달러, 내자 56억 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97만 명을 동원해 놀라운 건설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사의 82%라는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15일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연 170만 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연간 50만 톤을 수출해서 약 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고 국내 공급으로 3,4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이와 같은 대단위 공장의 준공과 아울러 국내 수급의 원화를 기하기 위해 묵호, 울산, 부산, 여수, 서울에 5개 출하 공장을 짓고 있거니와 이것도 역시 금년 8월 중에 준공시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쟁은 밤과 낮이 없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